오늘은 바위를 그려보도록 하죠. 저는 이 바위 그리기를 딴말로 석보라고 하겠습니다. 즉, 돌에 대한 어떤 기록을 남기고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원래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석이라고 그래서 산수화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제가 이 이후에 산수화를 할 겁니다. 이 돌을 그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비법입니다. 가장 좋은 비법이 뭐냐면 석분 삼면이라고 그래서 돌은 세 가지 면으로 나뉘어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윗면, 아랫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좌우 측면과 정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겁니다. 이쪽 측면과 정면과 윗면, 이것이 돌이 갖고 있는 이 세 면을 드러내는 것이 돌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이치입니다. 이 이치를 알지 못하면 돌의 중첩된 상황을 그려낼 수가 없죠. 그럼 한번 석분삼석을 이용해서 바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이렇게 구를 합니다. 이게 구라는 게 뭐냐면 선으로, 그렇죠, 라인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래놓고 관통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관통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놓고 돌을 그릴 때는 화들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기가성이라고 그래서 확 그려지는 게 좋습니다. 응? 이렇게 선으로 대략적인 걸 이렇게 잡습니다. 이걸 우리는 구라고 그래요. 이렇게 구를 한 다음에 조금 먹색을 진하게 해서 준을 합니다. 준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는 이렇게 들어갈 건지 어디는 나올 건지 이렇게 준을 해줍니다. 보면 요 준에 의해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그렇죠, 음양이 형성이 되고 밝음과 어둠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준을 해줍니다. 준,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부분도 이렇게 긁어줍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 놓고 이게 제일 먼저 선으로 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어디는 좀 어두운 방향에 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찰과 염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준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이 부분에 내가 염을 하겠다, 선염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색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먹을 이용해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이 문인화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툭툭 한 번 해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위나 어떤 이치를 깨우치기 전의 문제는 아닙니다. 즉 깨우치고 난 사람들이 편하게 남종화로 하는 얘기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치대로 찰과 구와 선염을 베풀어서 명암을 정확하게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런 거, 제가 이 드리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뭐예요? 그렇죠, 구르구를 통해서, 라인을 통해서 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를 한 거에서 조금씩 뭐를 합니까? 그러죠, 이 준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곽선 안에 있는 어떤 주름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름질 준자를 쓰는 이 준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 놓고 이거를 준을 한 다음에 찰을 해요. 그 안에, 그렇죠, 비벼가지고 명암을 좀 더 확연히 드러나고, 그 다음에 염을 합니다. 그 선염을 한다는 얘기예요. 선염이 뭐예요? 색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대로 이렇게를 해요. 그래 놓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점입니다. 이 점은 뭐냐? 점은 첫 번째 화면을 파악하는 것이에요. 어디다 찍을지를 파악하고, 두 번째는 그 점은 쓰이는 데 있어서 적합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움푹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부분에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합니다. 아무 데나 툭툭툭 찍는다고 점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고리진 부분에 음향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무 데나 다 찍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강약, 중강약 하면서 찍어야죠. 그죠? 그래 놓고 이렇게 주면, 야, 보십시오. 명암에 의해서 또 색깔에 내가 어디를 주느냐에 의해서 이 그림은 점점점 완성이 더 되어 나갈 수도 있죠. 이런 거를 잘 해야 산수화에서도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석보, 돌을 그리는, 바위를 그리는 법을 끝나고 나서는 제가 뭐를 하겠다고요? 그렇죠. 산수화를 여러분에게 좀 강의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돌을 그릴 때 중요한 거는 한 번에 쭉 그린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좀 훈련이 되면 이렇게 한 번에 명암을 주어가면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응?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어디는 음이 되고 어디는 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음양이 같이 있어야지 만약에 음만 있고 양만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작고 또 어디는 예, 그렇죠. 가늘고 어디는 무거운 붓이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한 곳은 좀 무게를 주고 그래 놓고 10개 내가 색을 넣어도 되고 색을 안 넣어도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색을 좀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색을 좀 넣어도 됩니다. 음,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내가 이 색감을 통해서 터득하는 건 뭐냐면 그렇죠. 이 돌의 음양과 모양새입니다. 이걸 터득을 못했는데 무조건 가지고 골기로 밀어붙인다는 것도 안 돼. 그래놓고 점은 있죠. 점의 경영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화면을 파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점에 잘 찍는 방법은 태점은 그렇죠. 그 소위 말하면 쓰임을 적합하게 하는 거. 오히려 안 찍으니만 못하게 찍으면 오히려 지저분해서 못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것이 바위 그리는 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바위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그리는 바위들은 이 중국이나 아니면 동양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태호석이라고 그래서 옛날 정원석 있죠. 정원석들에 근거한 그런 바위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원석으로 쓰이는 바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렇죠. 음양이 있고 또 구멍이 퉁투해서 이렇게 뚫어져 있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좀 이렇게 손으로 좀 잡을 때 내가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물론 이걸 그릴 때는 가장 비법은 활입니다. 활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죠. 내가 활기차게 이걸 어디에 뭐를 할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음영도 나오지도 않고 어디가 뾰족하고 어디가 이렇게 돼 있는지도 파악하지 않으면서 그리면서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놓고요. 내가 이번엔 정두법이나 부벽을 이용해서 즉 부벽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나중에 산수화에서 준법을 배울 테지만 이렇게 도끼질을 하듯 이렇게 명암을 넣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도끼질을 하듯 어디에 명암을 넣을 것인가를 내가 이렇게 도끼질을 하듯 이렇게 명암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요 법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그래 놓고 어두운 부분 과감하게 어둡게 해줍니다. 겹친 부분은 어, 튀어나오는 부분은 튀어나오게 해주고 들어가는 부분은 들어가게 해주어야 이 돌에 그렇죠. 강경함이나 신운이 돌지 그냥 무조건 다 색을 칠해도 안 되고 다 어둡게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색을 좀 살짝 베풀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때 무조건 다 넣는 건 아닙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에는 무슨 색을 넣으려고 이렇게 비워두느냐면, 이 바위는 한 색으로 처리하거나 그러면 명암이 좀 덜 살아요, 항상. 그래서 명암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연두나 여러분들이 초록을 계통을 조금 더 쓰시면 느낌이 좀 확연히 달라집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면 이런 식으로 달라져요. 좀 이렇게 드러난 부분들 있죠. 이렇게 이중으로 색을 씀으로 인해서 훨씬 더 느낌이 산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으로 이 진하고 어둠을 더 드러내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진함을 어떻게 더 드러내는지. 이 부벽을 이용한, 즉 준법 중에 부벽을 이용하면서도 바위의 형태를 이렇게 잡아나가면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면의 바위가 나오겠죠. 이때 이렇게 해서 풀을도 여기에 이렇게 자라게도 합니다. 그래 놓고 적당한 곳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택점은 적당한 곳에서 찾아라. 이 쓰임이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바위가 계속 연결이 돼서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바위 그리는 법 중에 준법을 같이 사용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때 준법을 사용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부벽이라고 그랬죠. 소부벽이라고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즉 도끼로 어디를 찍어내듯이 이용하는 이 소부벽을 이용한 바위 그리는 법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다양하게 쓰겠지만 이 소부벽을 이용한 이 소자는 작을 쓰고 부는 도끼 부자입니다. 작은 도끼로 찍어낸, 그렇죠. 찍어낸 듯 그리는 방법이라는 얘기. 이렇게 소부벽.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소부벽을 이용해서 바위를 그리는 법 하나 더 있고요. 또 다른 형태도 있거든요. 또 한번 배워볼까요? 이번에는 똑같은 형태를 이용하고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굴을 먼저 싹 잡을 때 활기차게 잡고 감이 이렇게 뭐 대충대충 잡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제일 오해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라인을 이렇게 잡는 이 구법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잘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의 음양, 명암, 앞뒤, 삼면을 구분하는 법이. 지금부터 보십시오. 대부벽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게 대부벽입니다. 이렇게 잡는 그림이, 이게 이제 아까 소부벽이 있다 그러면 이번엔 대부벽인데, 이 대부벽은 뭐냐? 이 붓질을 큰 도끼를 가지고 쿡 내려 찍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위 형태가 이렇게 좀 강하고 크게 축축 드러나죠. 이걸 이용했을 때 쓸 수 있는 법을 제가 응용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문인화에서 쓰는 이런 법 있죠. 이것이 거의 다 대부벽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명암을 줍니다. 이런 것이 대부벽준을 이용한
대부벽준을 이용한 바위 그리는 법이죠. 예, 바위를 그려놓고 이렇게 탁탁 뭐를 줍니까? 그렇죠. 명암을 주면서 앞뒤 정면 위아래를 줍니다. 이래 놓고 제가 차를 하거나 저기를 하잖아요. 이때 차를 할 때 좀 봐가면서 여기는 어두운 부분이다, 여기는 좀 밝은 부분이다, 이렇게 명암을 주십시오. 응? 이렇게 그래 놓고 색을 좀 주려면 주고, 아니면 설색 색상을 좀 베풀려면 베풀고, 아니면 그냥 먹으로만 끝내려면 먹으로만 끝내도 되고요. 야, 그럴지라도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색을 쓸 때 꼭 한 색으로만 쓰지 마십시오. 바위는 왜 그러죠? 그렇죠. 음양을 나타낼 때는 절대로 색을 하나로만 끝내면 이 답답스럽기도 하지만 별로 그렇게 융통성이 없습니다. 바위의 면이, 앞뒤면이 잘 드러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흰색 여백을 주고 싶은 분은 많이 주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바로 이렇게 다른 색을 조금만 이렇게 가미를 하면 얘는 바로 다양한 면 속에서 음양의 면이 싹 갖춰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색이 두 색임에도 불구하고 음양, 앞뒤,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지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나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무 데나 점을 찍지 말고요. 예, 이렇게 가볍게 해주면 바위의 법을 이용하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대부벽준을 이용했어요. 대부벽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쭉 이렇게 쭉 넓게 가는 게 이게 대부벽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소부벽준을 이용해서 이 명암이나 준을 했다면, 이번에는 대부벽준입니다. 이 대부벽준은 큰 도끼자루로 찍어내는 그런 방법이란 얘기예요. 대부벽입니다. 이 대부벽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바위를 그리는 법이었단 이야기죠. 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 또 어떤 법이 있는지 또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바위를 그리는데 여러분이 잘 보지 못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 화가들 중에 많이 사용한 법인데, 그건 뭐냐면, 예, 운두준이라고 그래서 구름을 이용한 것 같은 기법입니다. 그게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간혹 그렇죠. 옛 그림을 통해서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음, 야,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름이 지금 막 피어나듯이 이렇게, 이런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작품이 좀 조잡해 보인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 준법이 발달하거나 바위 그리는 법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전부? 그렇죠. 자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형태를 그려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준법이다 보니까 이 준법은 자연에서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리는 법이 뭐하다 그래도 자연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제가 그냥 이번에는 색을 좀 덜 넣고 먹으로만 한번 딱 잡아볼게요. 이 수석을 그리거나 할 때 좀 많이 사용하는 법입니다. 천공도 같은 데서.
보십시오. 그냥 참 별거 아닌 것 같고 느낌이 그런 것 같은데도 바위가 쫙 살아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염을 조금만 더 명암을 정확하게 조금만 더 이렇게 있는 부분 있게 하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형체를 알지 못할 것처럼 해서 귀신처럼 그리지 마세요. 자연을 보고 나서 자연에서 형을 따고 거기에서 준법을 터득하고 그다음 그 준법을 통해서 아,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법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법은 뭐라 그랬냐, 명사는 가서 논이는 것을 허락했지만 그리는 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냐, 이 모습인가 하고 다가가면 딴 모습이 보이고요, 딴 모습인가 하고 가서 보면 또 새로운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명사는 가서 논이는 걸 허락했으나 그리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옛분들의 그 말을 자세히 보면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림 그리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려서 아, 이건 바위야 라고 우기지 말고 그리는 법대로 해서 한번 터득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를 여러분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준법을 이 안에 넣기는 했으나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운두준이라고 그래서 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름을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옛말에 진짜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어보셨을라는가요? 운근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분들은 바위를 그릴 때 운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려라 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위 속은 기운이 있어서 그 기운이 구름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건 돌이고 그 돌에는 기가 있고 그 기는 다시 구름을 형성시킨다. 그래서 이 돌을 그릴 때는 기운을 넣어라. 일기가성처럼 딱 한 번에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운근이다. 이 돌에는 구름의 기운을 터득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두준이 이렇게 구름을 형상화한 이 그리는 법이 산수화나 바위에 등장을 했겠죠. 여러분들도 좀 그걸 이해하시고 그려보시면 아마 더 좋은 바위의 다양성, 바위 그리는 여러 가지 법 중에 몇 가지를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운두주는 준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구름이 이렇게 날아가듯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 여기에 구름이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 명암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명암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색을, 여러분들이 뭐 어떤 색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 색을 좀 이렇게 해서 쫙 넣어주면, 이것이 이제 운두준, 구름을 이용한, 권운준을 이용한 바위 그리는 법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옛날 분들은 돌에는 운근이다. 즉, 구름의 근원을 했다는 거죠. 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건 돌이고 그 돌틈싸기에는 기운이 있고 그 기운은 구름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던 옛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바위 그리기를 연습한다면 좋은 바위 그리는 법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기에 피마준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회색준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다음에 산수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바위 그림